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옳은 길을 찾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간혹, 진흙탕에 빠진 적도 있고, 앞으로 굴러가다 뒤로 후퇴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앞날을 밝히는 쪽으로 그렇게 굴러간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백현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일까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탄핵을 포함한 또 다른 어떤 비상대책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을 언급한 이유는 4월 1일 화요일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개 한덕수 권한대행, 그 앞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신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른 한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건데, 그건 역시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년 그 규정을 어기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여야 합의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대 원내대표의 이런 으름장에 앞서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하겠다. 재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말하는 거죠. 이미 탄핵을 한번 한 바 있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하겠다. 또 연쇄 탄핵을 하겠다. 줄 탄핵을 하겠다. 총탄핵, 무더기 탄핵,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는 이제 이러한 연쇄 탄핵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자 검토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에는 지금 추후 통첩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국회의장의 중립적 위치를 내팽개친 지 오래됐습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번이 두 번째죠.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자꾸 헌재를 향해서 제 머리를 깎으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요. 자기 사건은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의 오래된
변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보고 자꾸 재판관 미임명을 심판해달라. 재판관이 재판관 미임명을 심판한다? 이게 이제 제 머리 깎으라는 거죠. 그런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것도 얼토당토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는 임명기관이 아닙니다. 심판기관입니다. 재판기관입니다.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입니다. 아무튼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은혁의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은혁 배수진.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라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것은 곧 체제 전복인 것이고 정부 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국헌문란인 것이고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협박하고 공갈치는 것은 내란 선동죄가 내란 음모죄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소추 결정문 작성에 재판관들이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결정문 초안은 탄핵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지금 결정문 초안을 보니 검찰 조서에 기반을 두어서 작성된 것이어서 지금 상당수 재판관들이 격렬하게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2주 전만 해도 늦은 밤까지 평의가 이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평의 시간이 짧아져서 심지어 30분 만에 끝나버리기도 하고 길어야 1시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열고 있는 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 정족수는 참석 재판관들의 3분의 2 이상, 과반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절대 숫자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가 인용되도록 헌법에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족수 6명에 미달을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자 동조자가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이 김복형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동조하고 나선 사람이 김형두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변론을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심리가 너무나 부실했다. 이 청구인의 신문 시간을 한 증인에게 90분으로 제한한 것은 너무했다. 등등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도 여전하고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폐파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은혁 후보자 결코 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임명할 수 있다는 그 여야 합의 요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개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실 관계자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에 관한 말씀은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트집 잡아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또다시 탄핵을 발의를 하면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진 하야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용산 쪽에서는 간곡하게 만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무튼 그 민주당이 마은혁의 배수진을 치고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최후 통첩을 얘기하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중대 결심을 하겠다. 임명을 안 하면 연쇄 탄핵을 하겠다라는 식의 협박 공갈을 일삼고 있는 것은 체제 전복이요 정부 전복이니 이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겼으므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을 향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진당이 이미 한번 해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이미 결론이 났다. 4월 11일 4월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 각하 의견을 낼 것이다. 그리고 김영두, 김복형, 조한창 등이 각하 의견이고 의외로 정영식 윤 대통령 탄핵소추 주심 재판관인데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이 3.5, 인용 쪽이 4.5, 그래서 4.5 대 3.5 구도를 보이고 있다. 4대 4로 그러니까 지난번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 결론처럼 4대 4로 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무위원 줄탄핵 얘기가 나오자 지금 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국무회의 의석 정족수를 과반이 아닌 2명 출석으로 대통령령 규정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위원 2명으로 가결 정족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 지금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6명 모두 포함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통령과 지금 법무장관은 탄핵소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있죠. 그러나 줄 탄핵을 만약 민주당이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무회의 정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2명만 출석해도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 또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영배, 이미선 곧 퇴임하는 재판관들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다. 지금 그 문영배와 이미선은 지난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도 대통령에 임명할 수 있는 3명 중에 2명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유고 상태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만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줄탄핵으로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고는 있지만 줄탄핵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른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그 후순위자들을 계속 탄핵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권자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그 서열, 국무총리, 부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자기부 장관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줄탄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튼 마은혁, 배수진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 이번 주도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